세 번째 세션은 이제 사실 네 번째 세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이상적이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도 나왔지만 가장 원음을 그대로 재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려면 무향실에서 아까 정면에서 나왔을 때 평탄한 스피커하고 평탄한 마이크로폰이 기위치에 왔을 때 어떤 특성 그래프를 갖춰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제 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바로 이제 하만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만 타겟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어폰, 헤드폰을 그리고 스피커 드라이버들을 갖다가 개발해야 되고 튜닝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할 거고요. 웬만하면 시간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음향에 대한, 이어폰 음향에 대한 기초편으로요. 좋은 이어폰이라고 하면 스피커랑 똑같이 원음을 그대로 재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크기도 왜곡을 하면 안 되고요. 위상도 절대로 왜곡이 되면 안 되는 이어폰이 저는 좋은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목적으로 만든 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지금 나중에 설명드릴 그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피커로 듣는 거하고 이어폰으로 듣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피커로 들으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녹음되어 있는 랩터 채널 시그널이 결국은 왼쪽 귀뿐만 아니라 오른쪽 귀도 날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스피커가 날라오면 양 공간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피커 시그널도 내 왼쪽 귀, 오른쪽 귀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크로스톡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어폰으로 들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왼쪽에 들어오는 시그널은 오직 왼쪽 귀로만 가고 오른쪽 시그널은 무조건 오른쪽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것까지 하려면 이제 그 크로스톡을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이런 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어폰, 헤드폰이 갖춰야 될 게 스피커하고 어떻게 보면 같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은 아까 그런 부분들인데 최대한 같게 하려면 적어도 음색 그리고 위상하고 크기에 대해서 왜곡이 없는 음색이 같은 상황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앰플리파이어라든지 아니면 DSP 단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크로스톡을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스피커를 들으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여기서 스피커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공간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스닝룸도 일종의 또 공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공간 전달 함수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어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DSP라든지 앰플리파이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누구지? 예, 스티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페이즈 왜곡이 생기면 공간감이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꼭 공간감을 듣고 싶다고 하면 그냥 페이지 왜곡이 없는 걸 듣고 차라리 잔향을 넣으십시오. 거기다가. 그게 더 정확한 거죠.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듣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틀어진 걸 가지고 그게 공간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왜곡된 소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아까 나온 건데요. 그래서 플랫한 스피커로 플랫한 마이크로폰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이걸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요 마이크로폰을 사람 귀 고막 위치에다가 딱 때려 박는 순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굉장히 플랫한 스피커를 가진 어떤 소리가 내 앞에서 들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는 HR 테이프라고도 그러고요. 이건 영도 HR 테이프가 되겠죠. 그래서 키마가 갖고 있는 영도 HR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3km 부분이 이렇게 피크가 솟고요. 이렇게 왜냐면 웨이도 공진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헤드 앤 토스 머리하고 상반신 때문에 오는 회전 효과 때문에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도 고막이 한 2.5cm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3kg 거기에 대해서 또 3배수인 12kg가 붕붕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탈 내보면 파란색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소리가 앞쪽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듣는 공간은 스피커로 듣는다고 하면 듣는 공간은 바로 무향실에서 스피커를 바로 앞에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다 반사가 있는 공간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스피커들도
스피커로 듣는 거하고 어쨌든 헤드폰에 듣는 게 소리가 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바닥 맞고 천정 맞고 뒤에 맞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무향실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걸 이걸 기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원래 실내 음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향에서 반사음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자고 한 게 바로 확산음장 모델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사실 논쟁의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향실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잔향식으로 가면 되나요?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바로 하만 타겟이고 그게 이제 이 둘 사이의 중간점을 택한 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향실 정면에서 된 거 까만 커브고요. 이것도 까만 건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고 하면 한번 봅시다.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거 위에 10몇 킬로 대역에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는 무향실 정면에서는 13km가 붕 뛰는데 여기는 없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13km 넘으면 사람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이게 어떤 공간감을 느끼는 어떤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지 않고요. 제일 큰 팩터는 바로 7, 8km가 많이 꺼지냐 안 꺼지냐. 그리고 3km 대역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소리가 앞에 있다. 아니면 그냥 음악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는 방향은 모르겠지만 머리 어딘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맺혀 있다. 이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모든 이어폰들은 이게 후자인 바로 확산음장, 잔향실에 있는 주파수 특성대로 특성을 가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나는 전면 무대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음색이 왜곡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내줘.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자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근데 맨 처음에서는 이게 전자 무향실 정면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게 전면 무대감은 좋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가 무향실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소리가 좀 앞으로 나갑니다. 좀 앞쪽으로 사운드 이미지가 좀 앞쪽으로 헤드폰 이어폰을 끼는데 좀 앞쪽으로 내 보내주고 싶다고 하면 7, 8km는 죽여야 되고요. 3km는 좀 더 크게 하면 앞으로 간다는. 근데 나는 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녹음돼 있는 시그널에 왜곡이 없이 그렇게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잔향실 측정 데이터처럼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에 나온 것들은 그러면 실제 정실은 어찌나라는 거예요? 잔향실도 아니고 당연히 무향실이 아니죠. 물론 앞쪽에 스피커에서 오는 그게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스피커가 앞쪽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정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그 에너지가 날라오는 잔향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정실이 되는데 그러면 정지실은 아무래도 앞쪽에 에너지가 좀 크겠죠. 전 방향에서 오기는 하는데 앞쪽이 좀 크고 뒷면이 좀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타겟 곡선을 넣어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스피커로 들을 때하고 이어폰을 들을 때하고 음색이 하나도 안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은 이어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질 특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어폰을 어떻게 튜닝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어떤 답이 없습니다. 뭐 무조건 FF가 나쁜 거고 DF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그 사이에 있는 하만 타겟이 무조건 좋냐 또 그것도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연구들을 해서 좀 더 그게 좀 더 사실적이다. 근데 대전제가 바로 표준 정치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다가 스피커를 두고 아주 평탄한 특성의 스피커와 방사 특성이 좋은 스피커와 좋은 그 이렇게 흡음하고 반사가 잘 처리되어 있는 표준 시청실에서 스피커를 들었을 때 그 느낌하고 음색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폰을 들었을 때하고 똑같은 음색으로 느껴지면 그게 좋은 이어폰이고 음질의 왜곡을 안 가지는 이어폰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의 대전제로 맞다고 보고 튜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는 녹음 때 이야기고 사실은 나는 집에서 하이파이 들을 때는 예를 그러면 우리가 꼭 제너렉 스피커 듣고 탄노이 스피커 듣고 어떤 모니터 스피커만 가지고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취향대로 듣는 거니까. 나는 A사 스피커가 좋아. 나는 B사가 좋아. 그거는 그때부터는 취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취향. 취향은 절대 인격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원음을 그대로 내주기 위한 스피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스피커의 특성을 내는 이어폰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폰 튜닝을 위한 음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아까 커널 이어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막하고 스피커가 완전히 간으로 밀폐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음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옥타브당 12dB씩 이렇게 점점 커지는 곡선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음 내는 것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도 안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3kg에서 공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웨이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3kg 공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F0를 갖다 공진 주파수를 3kg에도 맞춰줍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웨이도 있고 살짝 걸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이를 다 셉니다. 다. 이 저음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음 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음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를 최대한 낮은 쪽으로 한 100Hz 부근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웨이도 특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3kHz 부스팅을 안 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이어버드 타입으로 만들 건지 커널 타입으로 만들 건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유닛도 전혀 다르겠고 유닛의 F0가 하나는 100Hz 하나가 3kg 적어도 2.5kg 2.7kg 가는 거 이런 것들 전혀 다르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자유음정하고 폐쇄장, 프레셔 챔버 조건과 프리필드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크립이라는 부분인데요. 크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게 크립이 뭐지? 이건 어떤 거냐고 하면요. 이어폰에 왜 뒤에 구멍이 뚫려져 있냐는 구멍. 그 이어폰에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저음이 그냥 잘 나옵니다. 스피커에서 구멍 뚫리면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어폰은 그냥 허블나게 너무 크게 들으면 안 되고요. 이 작은 구멍이 있으면 이게 저주파수로 갈수록 마찰력이 줄어듭니다. 마찰력이 줄어들면 저주파수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고 하면 내가 좀 약간 작은 구멍이 있으면 빨리 움직일 때는 얘가 굉장히 댐핑이 잘 되는데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바람이 술술 나가기 때문에 얘가 크게 스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음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크립이라고 합니다. 복원력이 마찰력 에너지로 바뀌고 어쩌든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진동판 입장에서 보면 빨리 움직일 때는 잘 못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 식 가서 저음이 잘 나오지는 현상을 우리가 크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저음이 그냥 넘칠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대부분의 이어폰들이 다 이렇게 만듭니다. 구멍을 펑 뚫어가지고 뒤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저음 나오는 그런 저음하고 실제로 단단하게 이렇게 댐핑이 되면서 내주는 저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같겠죠.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꼭 이거는 뭐랑 같냐고 하면 저음의 댐핑 팩터가 다른 거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드 박스 타입의 저음하고 포트 박스 타입의 저음이 다른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 단단한 클로즈드 박스 타입의 저음, 단단한 펀치 베이스, 좀 이렇게 컴팩트한 베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크립을 좀 최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분할 진동에 대한 부분, 이제 좀 전에 이제 저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고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동,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진동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필름 소재를 이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과자 봉지 같은 PET 필름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성형을 해가지고 약간 스티프니스를 좀 주는데, 요게 고주파수로 가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하고 똑같이, 진동판의 정의는 내가 비록 힘은 내가 보이스 코일에 주지만 모든 게 다 똑같이 보이스 코일에 주는 거하고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크기하고 위상이 똑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음질의 왜곡이 없는 상태로 이미 탁탁탁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상에 불과하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스피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스피커는 아마 유닛이 1억도 넘게 할 겁니다. 그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판형 스피커라든지 정전형 스피커가 좋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힘을 다 분산시키기 때문에. 모든 진동판에다가 힘이 다 분산이 돼가지고 민주적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무겁고 LCD2 보면 굉장히 무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석을 다 펼쳐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쓰는 다이나믹 와시가 한 곳에 집중을 시켜 놓습니다. 한 놈만 패. 크게 움직이면 다른 것들은 따라 움직여 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때문에 고주파수는 아예 안 나옵니다.
지금 다이나믹 이어폰 고치 한 1, 2km 넘어가면 꺼지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밑에가 있는 게 BA 드라이버입니다. BA 드라이버는 재밌는 것들은 이게 진동판이 알루미늄입니다. 금속입니다. 거기다가 폴리우레탄 같은 걸 갖다가 댐핑창 하나 입혀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분할 진동이 잘 안 생겨요. 하지만 특정 주파수가 뭐 생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8kHz 이내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분할 진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금속이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가보면 또 굉장히 이게 또 심한데 그걸 잡아주려고 폴리우레탄 같은 걸 해놨지만 거의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역을 좀 좁혀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BA 같은 경우에는 우퍼용, 미들용, 하이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할 진동이 있었고요. 크립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자유 음장 조건, 폐쇄장 조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어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금 튜닝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SF 드라이브라고 슈퍼리어 플레인지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음질이 우수한 드라이버 SF라고 붙여서 이 드라이버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다이나믹 방식 드라이버하고 같고요. 제가 이제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하고 맨 처음에 다이나믹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밸런스드 아마추어도 이게 문제가 많아서 이 두 가지를 짬뽕을 시킬 수 없을까.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고 BA 드라이브는 고음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섞으면 굉장히 좋은 게 만들어지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그러면 진동판이 굉장히 하드하게 만들면 좋겠구나. 그래서 진동판을 굉장히 하드하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감도가 떨어져 버리겠죠. 무거워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고음 잘 나오다 그러다가 뭐 감도 떨어져 버리고 저음 안 나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구동력의 힘을 한번 키워보자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자석을 이제 보통 다 내자형을 쓰거든요. 이 다 돈이기 때문에 다 싸구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내자형으로 해가 쓰는데 외자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드라이버 구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이 크기 때문에 BA 드라이버가 구동력이 좋거든요. BA 드라이버가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구동력이 좋아요. 원리상.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굉장히 큰 자석을 좀 많이 써가지고 구동력의 힘을 높이고 진동판을 높이는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판 같은 경우에는 금속층하고 댐핑층을 갖다가 섞게 됐고요. 이렇게 외자형 네오디움 굉장히 센 자석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SF 드라이버가 구성되니까 그냥 뭐 다이나믹 패밀리인데 나는 다이나믹이라고 부르기도 좀 싫고 해서 그냥 SF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분할 진동이 없어져 버리면 요만큼 나오던 게 분할 진동이 없어지면 요만큼 더 이렇게 대역이 확정되는 거죠.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12K에서 13K 정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할 진동이 안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도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 35kg까지는 이제 드라이버 하나로도 35kg까지 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튜닝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말하는 유닛이고요. 이 보면 뒤에 최적이 있고 전면 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즐이 부분인데 사실 이어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댐핑 머티리얼입니다. 댐퍼들 있잖아요. 요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뒤에 구멍을 사실은 이게 다 막았습니다. 이게 구멍을 뚫는 순간 저음이 확 올라가고 뭐 아주 기가 막힌 펀치 베이스는 아니지만 베이스를 낼 수 있는데요. 이걸 막아주는 이유가 아까처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립에 의한 저음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구멍을 뚫어주면 외부 소리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음 차단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착용을 하면 빙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빙 하는 소리는 무향실에서 들어가면 빙 소리 나는 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한번 재봤는데 한 25dB 정도 차단을 합니다. 웬만한 ANC 이어폰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에, 왜냐면 입이 다 막았기 때문에 그냥 이어 플러그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안 뚫었고요. 하지만 그러면 100% 이거를 갖다가 다 막아버리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왜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겨울에 이제 추울 때 내가 이어폰을 끼고 나갑니다. 그럼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20도 막 되겠죠. 이번 겨울 같이. 10도, 20도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은 36.5도죠.
그러면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쪽은 차갑고 이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진동판이 이쪽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밀어냅니다. 그럼 진동판이 한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따뜻해지면 다시 오고 휘고 되고 소리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잘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로폰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뭐 모든 압축 드라이버에서 모든 게 다 이퀄라이제이션 홀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폰도 보면 미세한 바늘만한 홀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원활하게 움직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다 막아줬지만 어느 한 구석에 이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거는 그 외부음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퀄라이제이션 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최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 저음을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적 양이 많으면 저음이 더 많이 나오고요. 최적이 줄이면 줄일수록 이 저음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기울기인데요. 요 기울기는 바로 유닛에 갖고 있는 댐핑 포스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몇 목짜리냐, 500목이냐, 400목이냐, 600목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린에 밀도를 가지고 해가지고 예 공기 흐름을 조절하죠. 그러면 요 기울기 값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피크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필터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뭐 노즐 댐퍼라고 돼. 노즐 댐퍼. 이거랑 똑같은 댐퍼입니다. 이게 왜 들어가냐고 하면요.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요.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허블장처럼 커지겠죠, 여기서.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고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갑자기 확 넓어져 버리면 가는 놈도 있지만 다시 튕겨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정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다가 확 넓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고막 앞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끝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면 무조건 넓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어팁이 끝나는 순간 쑥 넓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안 해줘 버리면 여기에 관련된 삽입 깊이에 따라서 여기하고 고막하고의 삽입 깊이에 따라서 이게 뽁뽁뽁 다 튀게 돼 있습니다. 3kg 뽁 튀고요, 6kg 뽁 튀고, 9kg 뽁 튀고, 15kg 뽁 튀고 다 튑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댐핑제를 노즐 댐핑을 시키는 순간 이게 차분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이게 보면 이거 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후 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먼지도 물론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기지가 나중에 보면 만약에 이 막습니다. 그러면 틀어줘야 됩니다. 예. 이거 기지가 많으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쑥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주 틀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 실험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뒤에 하우징 최적, 요 하우징 최적을 바로 요게 주사기로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요, 이게 이제 저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한정으로 커지면 있잖아요. 무한정으로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량 이거는 뒤에 유닛 후면 댐퍼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3kHz 이상에서는 전혀 안 바뀌죠. 이게 좋은 드라이버예요. 이 SF 드라이버가 좋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걸 조절해서 뭐 위에 갖다 틀어져 버리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미로찾기 게임이 됩니다. 나는 요걸 조정하고 싶으면 요것만 이렇게 바뀌면 좋겠는데 요걸 조절하니까 이게 올라오고 요걸 조절하니까 여기 다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면 참 튜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구동력이 세면 웬만한 다른 기계적인 거 아니면 음향적인 것들이 좀 하더라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구동력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동판 재질 자체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음의 양을. 이해가시죠? 요 최적의 양을 최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저음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어폰을 집에서 톡 봐가지고 뒤에 최적이 얼마지 보면 이게 저음이 얼마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이스 컨트롤 커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국내 모 회사 돌핀이라는 회사에 제가 튜닝을 하면서 이걸 다시 도입하게 된 개념입니다. 베이스 컨트롤 커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게 아까 이제 하우징에다가 있잖아요. 댐핑을 하는 개념입니다. 하우징에다가 이제 구멍을 약간 뚫어 놓고 거기다가 흡음제를 발라 가지고 있잖아요. 하우징이 이렇게 숨을 쉬게끔 하는 거예요. 하우징이 숨을 쉬게끔. 그러면 일종의 크립이 생기겠죠. 천천히 이렇게 저주파로 갈수록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완전히 밀폐하고 그러면 저음이 안 올라가지만 구멍을 이제 뚫거나 아니면 뒤에 돼 있는 그 댐핑 제 이제 목수를 줄이면 이게 점점 이렇게 저음이 커집니다. 이 저음하고 이 저음은요 엄청 큽니다.
예,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개방하면 구멍을 뚫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옆에 뒤에 구멍 다 뚫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뚫려 있죠? 예, 옆에 보면 뒤에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고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저음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뭐 아까 뭐 온도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할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이퀄라이제이션 홀이 뭐 허벌창나게 이만큼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외부 소리가 다 스피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비닐로 해봤자 그러면 진동판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소리 들어갑니까? 그 진동판 그 비닐입니다. 비닐로. 비닐로 막았다가 소리가 바깥에 안 들립니까? 다 들어갑니다. 외부 차음이 거의 안 돼요. 뭐 외부 소리 들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거 들으시면 되고요. 무조건 외부 소리를 많이 찾아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지하철 이런데 비행기 탔을 때 있잖아요. 외부 그걸 위해서 우리 ANC도 쓰는데 그것도 또 찾는 또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갈수록 이제 외부 차폐력이 좋아지겠죠.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바뀌지만 이쪽이 거의 안 바뀝니다. 단지 이제 3km 부분이 약간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렇게 좀 댐핑이 좀 안 되는 조금 더 튀는 한 1, 2dB 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튜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요 이제 유닛 댐프를 가지고 조절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유닛 댐프를 완전히 밀폐할 때하고 완전 개발할 때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 바로 여기 우리가 여기에 슬로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나올 건데요. 다음은 이제 노즐 댐프입니다. 노즐 댐퍼. 노즐 댐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이제 반파장 공진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다시 튕겨 나오는 녀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이제 3kg 같은 경우는 얘 유닛에 갖고 있는 고유한 공진입니다. 그런데 요 6kg 있죠, 6kg.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또 확 넓어져 가지고 다시 튕겨오는 거 있잖아요. 나가서 나는 여기서 나가서 고막 쪽으로 가 그러는데 갑자기 확 넓어지니까 다시 튕겨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 유닛 쪽으로 다시 튕겨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정제파가 생겨 가지고 6kg에서 뻥 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 녀석을 이제 그러면 튕겨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룸에서 이렇게 반사음이 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기다 흡음재 붙여버리면 되죠. 여기다 흡음재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다가 흡음재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튕겨 나오는 녀석이 없거든요. 그럼 정제파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근데 많이 되면 이 3kg까지도 얘가 운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되면 3kg까지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뭐 여기 분홍색 정도 요 정도가 굉장히 괜찮은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요 대면 있잖아요. 어떤 녀석들은 저음 특성도 바뀌고 F0 특성이 막 바뀌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는 좋은 유닛이 아닙니다. 나는 요것만 제어해주면 딱 이 부분만 바뀌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뀌죠. 이런 게 좋은 유닛입니다. SF 드라이버가 이거에 좀 가깝더라고요. 예. 깨알같이 좀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유닛은 어떤 거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아까 스티브가 얘기했지만 이런 걸로 재면 됩니다. 이 녀석으로 이게 아까 4분의 1인치 마이크로폰을 달았고 거기다가 평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냈다 그랬죠. 이렇게 예. 이게 아마 그렇게 생겼을 텐데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폰이 여기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좀 넓은 판때기에다가 4분의 1인치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다. 유닛을 받고 마이크로폰은 그냥 프리필드에서 이렇게 재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입니다. 이 점은 볼 필요가 없고요. 프리필드이기 때문에 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드라이브고요. 이 파란색이 BA 드라이브입니다. BA 드라이브 아시겠지만 지 공린점이 되면 굉장히 크게 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금속 진동체이기 때문에 공린점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이게 BA 드라이버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역을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 나오면 이게 한 36km 정도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역 특성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좋은 유닛 고르는 법 두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댐핑을 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절대 안 바뀌는 이어폰들이 좋은 이어폰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BA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계적 강도가 세기 때문에 뭐 여기 되면 메가마트고 저기 되면 저기 좋게 되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브 또 허접한 다이나믹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댐프 대주니까 F0가 바뀌어버리고 골치 아픈 F0 바뀌어버리면요.
예. 또 저음 어떻게 해보려니까 또 고음이 또 바뀌어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스티브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한다고. 오케이. 이제 네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SF 드라이브를 만들고 나서 만든 지는 지금 몇 년 정도 됐고 지금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표준 이어폰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디락하고 디락 플러스 이 두 가지를 지금 만들어 보고 앞으로 이제 디락 프로라는 게 나올 텐데요. 이거는 이제 유닛 자체도 완전히 이제 SF 프로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락이라는 것들은 크기하고 위상 왜곡이 없이 모니터 스피커의 성격을 갖는 이어폰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데 그 출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BA 드라이브도 멀티 드라이브가 있고 스피커도 멀티 스피커가 있겠죠. 이렇게 멀티 유닛을 가지고 우퍼, 트위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지금 BA 드라이브라고 한다고 하면 뭐 유닛을 많이 박는다고 하면 실제로 이 작은 공간에 필터를 크로스오버 필터를 굉장히 좋은 걸 다 써야 되거든요. 뭐 2차 필터 필요할 때는 3차 필터도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커패시터하고 콘덴서하고 코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저항하고 있는 것들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1차입니다. 아예 안 다는 경우가 더 많고요. 왜냐 그러면 안 달면 너무 이상하니까 뭐 커패시터 하나 달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리가 뭐 똑같은 소리가 트위터 드라이브에서도 나오고 우퍼 드라이브 나오는 거죠. 똑같은 게 두 군데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위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죠. 위상 차이가 생기면 이어폰, 헤드폰을 들을 때 훨씬 더 많은 왜곡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들으면 또 이제 뭐 굉장히 드라이한 보컬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느껴지지만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그거. 왜냐? 이 잔향이 섞여 있는 뭐 댄스 음악이라든지 또 클래식 음악이지만 실제로 뭐 렉시콘 프로세서라 이런 거에 잔향이 이미 넣어버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잔향이 들어가서 위상이 털어져 버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공간감이 이미 표현된 상태에서 들어버리면 위상 왜곡은 사실 좀 느끼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그런 음악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왜곡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닛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상 왜곡은 생길 수가 없죠. 일반적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에서 20kHz를 나타내주는 스피커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스피커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하면 이제 코엑시얼 타입으로 투웨이는 있겠죠. 스피커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피커에서는. 왜냐 그러면 이렇게 그쵸? 20Hz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2cm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트위터는 그 0.1mm면 0.01mm 움직여야 된다고요.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러면 2cm 움직이는데 0.1mm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면 있잖아요. 도플러 왜곡이 생깁니다. 소리가 더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페이즈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투웨이가 더 낫습니다. 근데 이어폰일 때는 왜 가능하냐면 이어폰은 기본적으로 폐쇄장에서 듣고 폐쇄장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20Hz 쾅 하는 소리도 있잖아요. 1mm도 안 움직입니다. 1mm 정도 움직이죠. 그것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빼는 순간 이제 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왜? 갑자기 폐쇄장이 자유음정으로 바뀌어버리면 점이 싹 다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로 제 구정에 들어갈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청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어폰에서는 그게 가능을 해서 플레인지 드라이브를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들은 지금 나중에 이제 션 올리비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실 건데 이 까만색 이게 이제 하만 타겟입니다. 하만이 어쩌면 갖고 있는 헤드폰 타겟이에요. 헤드폰 타겟이고 이 타겟인데 이어폰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이어폰이지 않습니까? 인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이 4dB보다는 좀 더 많은 점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귓구멍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드폰 같은 경우에 귓구멍을 막지 않습니까? 이거 덮어놓지, 그렇죠? 하지만 다 바깥 둘려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막아버리면요, 여러분이 막아버리면 내 목소리가 내가 들리죠. 그리고 양쪽 다 막고 있으면 있잖아요. 내 이빨 움직이는 소리, 혈류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굉장히 큰 저음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오클루전 이펙트라고 합니다. 사이코쿠스틱한 부분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은 더 많은 저음을 원합니다. 왜? 그걸 갖다가 마스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 같은 저음을 내 몸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폭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막히면 안에 증폭이 되겠죠. 저음이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됩니다. 예,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더 많은 저음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한 6dB 정도 더 여기서 더 올려줘야 됩니다. 46dB. 그래서 이게 한 10dB 정도 올라가는 건데, 요 빨간 그래프로 처음에 이제 타겟으로 잡은 게 바로 이제 디락 첫 번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내봤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나는 한 1000개 정도 팔리면, 2000개 팔리면 BEP는 되거든요. 그거에 한 10배 이상, 한 20배 이상 이렇게 팔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이게 거기에 대한 임펄스 응답입니다. 물론 커플러이기 때문에, IO 시뮬레이터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만, 이게 어쨌든 보상을 해주면 거의 완벽하게, DF 보상을 해주면 거의 완벽하게 가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커브는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이게 이제 10dB 정도 해서 인이어 헤드폰 타입으로 좀 올린 거고요. 여기에 고주파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사실은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옛날 커플러입니다. 옛날 712 커플러예요. 이상하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헤드폰 타겟은 요렇게 가서 부드럽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드럽거든요. 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어폰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쓰레기처럼. 그런데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이게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이미 이제 그 이제 계산된 걸 가지고 이제 튜닝을 하긴 하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뉴 이어 커플러 새로 나온 거, 그 댐핑이 잘 돼 있는 걸 하니까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헤드폰 특성처럼 가는 거예요. 이 이어폰이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커플러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깨알같이 또 새로운 커플러, 그라스 커플러 광고를 또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페이지 특성입니다. 그룹 딜레이를 보면 딱 이렇게 100Hz 이상이 거의,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드라이브에서 100Hz나 뭐 1kHz나 10kHz나 출발하면 고막에 똑같이 도달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페이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시간 정보거든요. 주파수 대비한 시간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요 이동하면 똑같이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다 틀어져 버리는 게 바로 페이즈 왜곡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이제 주파수별로 도달 시간차가 다 다르면 우리는 그걸 갖다 공간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공간감이 아니고 반사감이 들어가야 공간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진정한 공간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 드라이브를 쓰면 이제 그런 페이즈 왜곡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THD인데요. THD는 본질적으로 이게 그 BA 드라이버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BA 드라이버는 정말 THD 작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 BA 드라이버에서 1% 밑으로 내려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어떤 드라이버라도 보통 한 0.5% 언더로 다 들어옵니다. 보통 94dB에서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이 정도 0.3% 이내 들어오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를 또 뉴 커플러에 재잖아요. 그러면 0.3이 아니고 0.2 정도 나옵니다. 그게 옛날, 이것도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알같이 광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스 갖고 있는 ANC인데요. 이게 아까 이제 여기는 구멍이 하나도 없거든요. 디락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딱 재면 이게 이만큼 딱 떨어집니다. 이게 내가 일주일 전에 측정을 한 겁니다. 요만큼 이렇게. 이게 한 칸이 5dB라서 한 20dB 정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30dB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 차음실에 들어가서 저길 정도로 그냥 이어폰 착용만으로 핑 소리가 날 정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스가 갖고 있는 QC20인데 이렇게 떨어져요. 저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죠? 예. 패시브보다는 액티브가 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더 확보가 되는 거죠. 더 핑 돌죠. 예. 그래서 보스께 참 좋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락 플러스는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좀 저역이 조금 더 줄여보자 라는 거고요. 왜냐 그러면 이게 정말 웃긴 거는 저는 이게 이어폰이라는 것들은 포트블 음향기기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부에서 소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마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높은 점이 필요한데, 큰 점이 필요한데, 사람은 테스트 할 때는 집안에서 한다는 거지. 처음실에서 들어보면, 이 점이 많아, 막, 그러면서 하는데, 나가서 들어봐라. 이제, 지하철 안에서.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나중에 션 올리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트레인드하고 언트레인드 있어요.
내가 음악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을 하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사람 생각이 달라져요. 저음 좀 적게, 고음 좀 적게로 항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 뭐 4, 5데시벨 정도 차이가 나요. 트위터는 한 1, 2데시벨 정도 차이가 나고. 그만큼 이제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적은 저음을 원하고요. 좀 더 적은 고음을 원하고요. 소위 말해서 뭐냐 그러면 내가 냉면을 먹는데 처음 냉면 초보자야. 그러면 맵고 짜고 달콤한 이렇게 후식 냉면 고깃집에 나오는 그걸 좋아하다가 내가 이제 냉면을 1년 먹고 2년 먹고 하면 이제 을밀대라든지 뭐 을지면옥 뭐 봉피항 이런 데 가서 무미 건조한 이 맛에 이제 뿅 빠지고 나면 그걸 이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강한 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저음도 좀 줄이고 고음도 한 1데시벨 줄인 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THD 레벨은 똑같고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스티브 때문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이어폰들이 이거는 지금 DF-EQ를 건 건데요. 이거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션 올리브 박사님이 이야기한 이게 저기 그 하만 타겟으로 보면요. 여기 200Hz부터 이렇게 싹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바로 룸 모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건 룸이 너무 커서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아파트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요. 보통 이제 스피커보다 200Hz에 써도 저음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한 10데시벨 정도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 룸이 그 소리를 더 이렇게 지가 협조를 해줘가지고 더 크게 들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쭉 3km에서 피크를 갔다가 쭉 떨어져서 200까지 왔다가 여기서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어폰은 다이나믹 이어폰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어폰에서 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음이 올라가면요. 저음이 굉장히 밀도감도 높고, 소리가 굉장히 저음 소리가, 실제 좋은 서브우퍼 스피커에서 듣는 그런 소리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요 지금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좀 이건 아닌데 지금 여기 이건 200이 여기까지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이런 저음은 좀 비계가 많이 낀 저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팻한 느낌? 좀 더러운 저음, 좀 두터운 저음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 양이 무시 못할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없을까? 그게 늘 숙제였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은 디락하고 디락 뭐 SF 드라이브 굉장히 원음을 재생해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목말라 있었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좀 낮춰줄 수 없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평탄해 줄 수 없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걱정이 한순간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커플러를 바꾸니까 그라스에서 나온 새로운 커플러로 바꾸니까 이게 그냥 평탄하게 가더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뭐 펑펑 튀고 꺼지고 하는 이런 게 이어폰 문제가 아니었고 커플러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디락이 여기 있었고요. 태초에 디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디락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온 게 요렇게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버전이 조만간에 이제 한 몇 달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전에 디락 프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해서 들으면 이제 좀 더 훌륭한 저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이거는 그 기존에 있는 그라스의 RA0045 모델이고 이거 보면 줄렁줄렁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유닛을 요게서 이렇게 바꿔서 측정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죠.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뭐냐고 하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옛날에 구형 커플러도요. 그냥 헤드폰을 재면 이렇게 빡빡 이렇게 안 뜹니다. 이렇게 헤드폰은 왜 이렇게 빡빡 안 뜰까요? 6kg 왜 빡빡 안 뜰까? 헤드폰을 하면 다이프램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큰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가 여기 고마까지 가는 경로가 직선 경로도 있지만 사선으로 가는 경로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Q가 굉장히 이렇게 하이 Q가 아니고 로 Q가 되어 넓어집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인이어폰 같은 경우는 기구력이 바로 쑤셔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로가 일직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팍 하다가 팍 터지면 팍 튀들어오는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도미넌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커플러인데 헤드폰은 예쁜데 이어폰은 쓰레기인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보면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듣는 뭐 3kg, 4kg, 5kg, 6kg, 7kg, 8kg가 이렇게 줄렁줄렁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가서 실제로 하만 타겟 여기 보면 보고 이게 보면 하만 타겟 펫을 보시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가져 있죠. 이렇게 커플러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하나 더 이제 제가 이어폰을 만들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참 만들기가 어렵더라고. 드라이버 만들기는 쉬운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리키지 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저번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때 진짜 다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그래 보니까 이게 리키지 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형을 수정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구멍만한 홀을 반드시 어디다가 내야 되고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중국 공장 아줌마한테 구멍 요만한 거 이거 절대 막으면 안 되고 니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형을 수정해가지고 리키지 홀을 만들고 하는 이런 만들고 또 어떤 뒤에 후작업을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이어폰을 손댔나 할 정도로 매년 고민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다 고민이 해결되고 안정이 돼서 왜냐하면 여기 중에서도 그 디락 이어폰 사용자들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약간의 좀 해명 했습니다. 저는 빨리 끝냈기 때문에 5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튜닝을 하려면 네. 타겟 그래프를 정해야 되잖아. 네. 예. 주로 이제 리니어 타입이든 모니어 타입이든 다 다른 타겟 그래프를 되잖아. 저는 그 제일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이어폰 타겟, 헤드폰 타겟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서큐머럴하고 온이어하고도 타겟이 다를까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 그러면 고막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뭐 요거든 다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여기 잘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 대답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타겟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막 위치에서는 이 파란 그래프로 가야 되죠. 내가 여기 뭘 착용하든지 간에 이 파란색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타겟 급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심리 음향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귓구녕을 막아버리면 또 다른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어폰 타겟하고 헤드폰 타겟이 달라진 거예요. 점이 좀 더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하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 그래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만. 그렇죠? 뭐 헤드폰으로 들으면 귓바퀴 효과가 더 들어가고 이어폰으로 귓바퀴 효과는 안 들어가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어쨌든 고막에서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되면 HRTF가 똑같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타입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기를 많이 맞고 적게 맞고 이런 걸 완전히 둘려 있겠죠? 기를 좀 막죠? 귓구녕 쑤시죠? 이런 거에 따라서는 심리 음향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특히 저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만 다른 겁니다. 절대 타겟 커브는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타겟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션 올리버 박사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고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지 그게 물리적으로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